네, 어느덧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명품 종목만 소개해 주시고 명품 관련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우리 기장님이시죠. 퍼스트클래스 조성우 부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바로 주제 공개하기 전에요. 우리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부장님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혹은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부장님의 도움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편하게 빠르게 문자나 전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시장이 의외로 강한 반등을 하면서요. 2,7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에 이제 힘이 실린 분위기인데요. 아, 이게 정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어떠한 이슈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어제 시장은 정말 그 의외의 급반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의외의 급반등이었는데 이제 그 급반등의 원인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에 이제 힘이 실린 거였잖아요. 그런데 40년 만에 미국 물가가 최고치라는 것은 명백한 이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건데 이걸 해몽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정말 과연 정점을 통과 중인가에 대한 그런 그 견해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걸로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올랐잖아요. 예, 올랐으니까 뭐 굳이 제가 반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이유야 뭐가 됐든 일단 오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몽이 상승을 또 이렇게 이끌었다면은 또 그걸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이 워딩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어떤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건 이제 우리 매일매일 좀 추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지 이제 그걸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로 한번 가보죠. 어제 좀 많이 드라마틱했죠. 어제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다시금 2,700 위로 훌쩍 이제 올라와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린 코스피는 2,700 전후 이제 요 시나리오에 다시 좀 복귀한 거예요. 어제만 해도 그 시나리오 밖으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이제 우려감이었죠. 근데 의외의 급반등으로 다시 이제 그 범위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어제 이제 상승 과정을 한번 좀 이제 리뷰를 해볼게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주지는 않았어요. 600억 정도 매도했죠.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 매수 규모를 확대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뭐 한 6,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반갑게 이제 수급상에 연기금이 한 1,5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 뭐 또 어제 장중에는 또 뭐 연기금에 또 뭐 자금 집행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도 뭐 나왔었는데, 요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어제 상승의 요인은 외국인의 이제 선물 포지션 확대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무려 1조 원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를 완전히 끌어당겼죠. 그러다가 코스피 정규장이 종료되는 3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는 8천억 정도로 이제 매수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이 선물 동시효과에서 이제 선물 마감은 3시 45분입니다. 3시 45분에 선물 종가로는 5,200억 매수로 이제 집계가 돼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쨌건 어제는 장중에 선물을 쭉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수를 땡겨 놓은 다음에 코스피 정규장이 종료가 되니까 어떠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선물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 이제 매수했던 이 선물을 좀 대거 또 이제 축소하는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어제 상승을 우리가 무작정 환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만기일 전후의 동향을 보면 만기일 당일에는 사실 큰 변동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경험적으로 오히려요. 보면 오히려 네. 만기일 전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의외의 급등도 역시 이제 좀 만기를 포석에 둔 또 플레이였을 수 있다라는 쪽에 특히 이제 선물 포지션이 그렇게 좀 출렁이는 걸 보면 좀 요런 추론이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어제 상승 종목이 무려 하락 종목보다 거의 5배 가까이 많은 시장이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처럼 좀 이제 후련한 하루였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요 이제 꿈보다 해몽 덕분에 환율도 많이 개선이 된 게요. 어제 이제 환율이 8원 20전 하락에서 1228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코스피는 2700 전후,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1220원 전후. 하지만 어제는 1240원에 좀 육박하니까 이것도 벗어나면은 좀 피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1230원 밑으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220원을 피본 라인으로 하는 요 구간에 일단 다시 들어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이제 위태해질 뻔 하다가 다시 일단 제자리를 좀 돌아온 상황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만기를 맞이하는 건데 오늘 만기일이 이제 좀 별다른 뭐 변동성이 없이 무난하게 만약에 지나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좀 하방 압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을 통과했다 뭐 이런 분석 물론 시장을 올려줬기 때문에 반갑습니다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또 과연 이게 정말 정점을 통과했을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있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도 긴축 강도를 지금 높이겠다는 쪽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의 기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조금 완화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론이 힘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어떤 긴축 기조가 현재로서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아직은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다. 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상승 중에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어제 네, 드디어 맞습니다. 야 이놈 참 아유 이거 드디어 다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전에도 이제 대내외 어떤 여러 가지 그 잡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는 어쨌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한번 해준 날이에요. 어제 삼성전자가 2.5%를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급등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18.5%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대입해 보면 어제 코스피의 상승 수치 중에서 0.5%포인트를 삼성전자 혼자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보합이었다면 그 정도의 상승폭이 이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의 급등이 반갑기는 한데 그런데 외국인은 여전히 14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고 또 금액으로 보면 2조 5천억 적은 지금 매도 규모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면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런 그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안 나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오늘과 이제 블록데일 좀 이제 요 이슈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사그라드는 쪽으로 가는데 근데 요 빈자리에 또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D램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초격차 전략으로 야심차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차세대 이제 D램 쪽에서 이제 약간의 좀 삐걱거리는 이제 요런 이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이제 무거운 어떤 지금 이슈들이 지금 어깨에 지금 이제 짊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역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이 힘을 이제 보태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는 좀 의외의 좀 급반등이었고 하지만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만기일은 비교적 좀 무난하게만 좀 지나간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어제 좀 선반영된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의외의 급반등을 했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오늘도 이제 그걸 이제 먹고서 또 이제 올라갈 것이냐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이 좀 만기일이라는 좀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 요걸 봤을 때는 오늘은 그냥 좀 이제 시장 자체는 좀 플랫하게 가는 쪽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이럴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우리 부자님과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좋은 종목들
뉴스 그리고 시장 분위기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요. 02-2000-482번, 02-2000-482번 혹은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이런 장세에서도 화이팅 넘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의 상승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 부장님께서 이번 주 내내 강조하셨던 자동차 섹터, 이 흐름도 상승세가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동차주, 시장이 추가 반등을 한다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시동이 이제 제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자동차 섹터를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그 색깔이 좀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제 흔들릴 때는 지탱을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좀 보여줬는데 어제 이제 모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올라갈 때 이 범자동차주들이 이제 일제히 이제 솟구치는 이런 모습을, 함께 올라죠. 그러니까 좀 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 같은데 일단 하나씩 좀 종목을 살펴볼게요. 일단 기아 먼저 볼게요. 요즘에 뭐 기아가 뭐 단언컨대 지금 뭐 자동차주의 거의 뭐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기아가 이제 1.4% 상승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완성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봐야 돼요. 현대글로비스. 사실 뭐 자동차 섹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무슨 자격으로 주도주의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제 그 자동차주 시가총액이 큰 자동차주 중에서는 지금 기아도 기아지만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눈에 띄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중고차 사업에 진출했다, 뭐 이제 뭐 LNG 뭐 운송 사업에 진출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호재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저는 요거를 좀 다른 시각에서 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 그룹도 어떠한 지금 숙제가 있나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숙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또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또 이제 삼성그룹주가 이제 많이 좀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유독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제가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그 이 현대글로비스가 말이에요.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지배구조 개편 쪽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연장해서 조금 이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이슈가 이제 좀 이제 짙어진다면 현대차 그룹주는 역시나 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선전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제 자동차주들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요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근데 요런 이제 현대차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활용 점정을 찍어줄 수 있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올 초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상장을 하려면 이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이게 이제 상장이 가시화돼야 되는데 지금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그건 좀 약간 좀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수는 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전체적인 지금 범자동차 섹터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범자동차라고 했으니까 다 또 살펴보죠. 종목 여행을 떠나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4.8%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시총 2위잖아요. 사실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에 그동안 정이 별로 안 갔는데, 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어쨌건 시총 2위 다운, 그러니까 제가 뭐 며칠 전에도 2등은 더운 밥을 먹고 1등은 찬밥을 먹는다는 주제도 다루어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해준다면은 제가 조금은 정을 붙여보려고 해요. 이제는 네. 왜냐면 지수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삼성 SDI도 한번 볼게요. 자. 2차 전지 진영 쪽에서도 최근에 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범자동차 섹터에서 2차 전지 쪽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리면 LG전자. 요즘 LG전자가 뭐 때문에 오를까요? 요새 LG전자 뭐 로봇 때문에도 올랐었고요. 네. 2차 전지 어제 충전소 때문에 차로 올라가요. 컸습니다. LG전자가 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은 범자동차 진영에 편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전기차 충전 사업 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에 또 이제 계열사인 LG 헬로비전은 뭐 상한가를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은 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하다는 게 LG전자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LG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차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색깔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형들이 지금 이제 뭔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를 좀 몇 개 넣어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양도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동양 피스톤이 그 이제 뭐 수소차,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다 하니까 일단 뭐든 걸려라 하고 이제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센트럴 모텍이 이제 전기차와 이제 그 차량 경량화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시나리오의 완결편은 이제 우리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내주면 깔끔하게 이제 드라마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흥미롭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지금 시장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뭐 쭉쭉 뻗어갈 뻗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은 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어제 어떤 의외의 어떤 이제 그 급반등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뭐 아래쪽으로 좀 크게 훼손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좀 이제 그런 신뢰도는 계속 이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뭐 어제 뭐 반등 이전에는 뭐 5일 내내 뭐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시고 또 지치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 급반등이 사실은 뭐 이제 의미하는 바가 역시 뭐 꿈보다 해몽일지언정 그것이 시장을 많이 또 끌어올려줬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 시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크게 훼손되는 쪽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집중하면 저는 뭐 여전히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관점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좀 뭐 좀 리프레시 하시고 그죠? 뭐 이렇게 사실 시장 뭐 맨날 파란불 보면 뭐 사람이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또 시장이 또 돌아서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어느 순간 확 타는 거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어쨌건 이게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내가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장을 접근하다 보면 또 이제 의외로 또 우리가 또 이제 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KG ETS 제가 뭐 이틀 만에 그렇게 엄청 올라갈 크게 줄 올랐죠.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운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칠 기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해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30%밖에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70%가 그게 운이 따라야 되는 건데 로또도 사실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뭐 기대 수익보다 좀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뭐 또 누리기 위해서는 또 계속 이제 시장과 이제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운도 따른다. 이런 거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일단 좀 차분하게 오늘 만기일이니까 오늘 좀 보고 오늘 만기일이 좀 무난하게 지나간다면은 내일은 제가 이제 사실 정규 포트가 좀 많이 종목이 부족하니까 네. 내일은 제가 정규 포트 쪽에서 하나 좀 넣을까 좀 그런 이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하루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저희 부장님께서는요, 많이 올라간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살짝 빠지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 점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점검 에이스도 마저 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은요. 02-2000-482번, 02-2000-482번 혹은 문자 샵 2034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장님과 쭉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뷰와 점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알찬 하루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